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하 1도로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2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낮에는 7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위가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만 여전히 또 쌀쌀한 하루가 되겠네요.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전국의 혁신 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개정 법률안 20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법안 내용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가 오는 27일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또 주차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11월 24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선제적으로 시행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검사에서 검사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원주 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집단 진단 검사를 진행해 입소자 및 종사자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미 검사자에 대한 추가 검사와 함께 장애인 재활시설 등 19곳에서도 집단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청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어제부터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전국 공공기관에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내리고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복무관리 지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청은 3분의 1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민들이 양질의 공공의료기관과 의료 서비스를 원하고 있지만 충분한 혜택을 받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23일 2020 강원도민 패널 조사 결과 도민들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인식하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만족도는 낮다면서 이 같은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전국의 혁신도시 또 기업도시 여야 국회의원들이 이 국가균형 발전과 또 지방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고요. 또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20개의 개정 법률안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약 넉 달 정도 각종 토론도 걸치고 또 심포지엄을 거쳐서 이 개정안이 또 마무리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송기현입니다. 네. 지난 12일이죠. 기자회견을 열어서요. 네, 소위 네. 이야기하는 혁신 기업도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이 법률안 이렇게 20개를 공개했는데요. 네. 보니까 뭐 굉장히 관련 법이 다양하더군요. 네,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 이제 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주체가 그동안 특정돼 있지 않아서 그 중앙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잘 안 됐다. 네. 그것 때문에 만들어 놓긴 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안 돼 있었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관련된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맡아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를 만드는 법안이 하나 있고 이제 그 외에 또 혁신도시 자체의 정지요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이나 문화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법률들이 있고요.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래서 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법안도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뭐 한 20개 정도 법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국가기념발전특별법도 있고요. 국회법까지 이게 또 대상이 되는 줄 몰랐는데 뭐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네네. 이게 그 혁신도시와 무슨 관련이 있나 좀 싶기도 한데요.
일단 이제 그 추가 공공기관 일단 마지막에 말씀하신 산업은행법이나 이제 그런 은행 관련된 법률들은 최종적으로 그게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그 금융기관들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경우에는 지금 법률로 본점을 아예 서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점을 서울에 있는 균형을 아예 바꿔놔서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뭐 혁신도시 시즌 2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밑작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관심 가는 것이 병이업법 개정안도 냈어요. 네네네.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혁신도시, 이제 요지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에 있는 연구기관이나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관련된 창업 같은 기업에 이제 취업하는 청년들한테 병역 특례를 주자는 내용의 그 병역법이에요. 개정안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그 카이스트 같은데 우수한 인재가 지금 몰리고 그러는 경우는 일종의 병역 특례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우수한 인력들이 원주에 있는 아니면 다른 혁신도시에 있는 그 연구기관에 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공공기관과 관련된 창업 기업에 아니면 무슨 주요 기업에 취업을 한다든지 해서 하면 카이스트나 다른 산업 병역 특례 업체 취업 통과 같이 그런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일정한 정도의 병역 특례 주자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겠군요. 쉽지는 않은 어려운 작업이긴 맞습니다. 어려운 작업은 맞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유능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같이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과 또 지역 산업이 좀 따로 간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좀 그와 관련된 그 법률 아닌 것 같은데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비에 관한 법률 좀 그런 것들은 이제 보완한 것이 바로 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선 그 기업도시나 혁신도시에 있는 대학들 안에 관련된 공장이나 이런 기업들이 같이 설립될 수 있도록 바꾸는 그런 것도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도시에 그 취업하기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의 그런 그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였는데 이것을 또 행정위원회, 이제 국회 행정위원회로 개편하자라고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이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제 자문기구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집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로 그게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부처에서 볼 때 자문기구에서 그 내려보낸 거 가지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기속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거든요.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저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제 균형발전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예산이 따로 편성되어지질 않아요. 부처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예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와 관련된 업무는 국가균형발전위에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거기다 배정을 해서 거기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애초 목적을 확실히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검토 결과가 나왔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다양한 그 법률들이 바로 또 기업도시, 혁신도시와 또 맞물려서 좀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인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여야 이제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그 안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런 그 모임이 시작되었었죠? 올해 7월 1일 날 저희들이 처음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거의 매주 이제 조찬 7시 반에 조찬 모임을 하면서 그 서로 상의도 논의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여러 차례 토론회도 하고 특별대담도 하고 기자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자치단체장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하면서 이 법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뭐 때문에 안 나느냐, 어떤 부분을 고치면 정말 이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좀 저희들이 모아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입법을 하는 거니까 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발전시키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법이 어떤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한 4개월 정도 걸렸죠. 그렇군요. 이게 여야라고 했는데요. 전체 이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 몇 분이고요. 여야 비율이 어떻습니까? 여야
의원 좀 13명인데요. 13명이요? 예. 대부분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다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제 저희 당이 10명이고 네. 국민의힘이 이제 3명인데 아무래도 저 TK나 PK의 경우에는 혁신도시가 대구하고 부산 안에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 안에 있는 혁신도시는 또 다른 혁신도시와 성격이 좀 틀려가지고 주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경남 같은 경우 진주, 경북에는 김천 그런 거 지역구 두고 있는 의원들께서 같이 참여하셨죠. 알겠습니다. 대구, 부산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모든 혁신도시 관련 국회의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예, 혁신도시, 기업도시요. 네네. 부산 같은 경우는 요즘 혁신도시보다도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많은 관심이 갈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이제 결국 이제 법안을 발의한 거지 않습니까? 네, 20개 법안을 전부 발의는 아직 다 못했고요. 네. 그 중에서 10몇 개 정도는 10개 정도는 발의를 한 상태고, 네. 나머지 이제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안을 이제 발의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랄까요, 이제 이 법 조문 정리도 필요하고, 네. 그런 게 좀 있어서 마무리 작업 중이라고요? 네,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거 저희들은 이제 특별히 여야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한 거고, 그래서 이 여야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하면서 특별히 여야 구분 없이 좀 이 점을 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야당 원내대표를 찾아뵙고 협력을 같이 약속받았고요. 네. 저희 또 여당 원내대표님도 만나서 협력을 약속받고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여야 간의 13명의 의원들이 함께 이제 공동 발의를 이제 했거나 또 할 예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좀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은 크게 어려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그게 저희들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이제 다른 각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각 당에서는 서로 반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양당의 의원들이 같이 모였고 양당의 원내대표한테 협조 구한 거기 때문에 절차 과정에서 쉽게 가지는 않을 수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부 쪽에서 약간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봅니까? 반대, 예를 들어서 병역법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명시적으로는 아직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지만 교육특례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 정부 쪽에서는 좀 낭색을 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희들은 지난번 정세균 총리님한테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균형발 쪽에서는 정말 혁신도시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셨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서 잘 정리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 완성의 가장 정점은 이제 법률안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시즌 2를 준비하기 위한 작업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만은 각종 이제 추가로 공공기관들이 전국의 혁신도시로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일단 몇 달 동안 조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신도시 시즌 2를 해서 지금 125개인가요?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방향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공공기관 이전할 때 이전함으로써 효과가 발생이 돼야 되는데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관련돼서 연관된 기관들이 같이 옮겨오는 것이 가장 그 지역에도 도움되는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그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은 이번에 같이 우리 참여한 의원들의 의견은 결국은 현재 혁신도시와 연관성 있는 기관들을 모이게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가시화되면은 뜨거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주시 입장에서는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다른 기업들도 또 다른 기관들도 추가로 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겠습니다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욕심 부린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기관들이 사실 큰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딴 데 간다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실 결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왕이면 좀 더 효과가 될 수 있는 쪽으로 옮겨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단순히 원주만을 위해서 지역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자, 그럼 추가로 이제 그 공공기관 더 이전한다. 큰 방향은 정해졌고, 이제 이게 언제군가에 정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혁신도시에 갈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까지 후보지로 오를 것이냐, 좀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제쯤 그런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십니까? 언제라고 말씀드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안도 이렇게 발의를 했고요. 국회에서도 이제 통과를 위해서 노력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다 통과되면요, 지금과는 확실히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까지 혁신도시를 조성하고 난 다음에 혁신도시에서 어떤 것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겨놨었거든요. 네.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도 부족하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전체 큰 관계에서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개별적으로는 교육 문제라든지 문화 문제 이런 데에 대해서도 현재의 기존 틀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를 세우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거고요. 또 우리 문화 이런 시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나 공공기관의 힘을 받아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의 정주 여건도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광역교통망까지 같이 연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제대로 기능 역할을 하는 데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혁신도시의 공유를 통해서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네.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창업할 수 있는 여러 여건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만큼 또 해야 할 것도 많을 것 같네요. 예, 이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울 지역구의 송기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어제부터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부터군요,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서 합동 점검이 실시되고 있다고요. 네, 오는 27일까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행위에는 장애인 주차 표지가 없는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또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주차 방해 행위와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이 해당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는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 주차 표지 부당 사용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는데요. 보행장애인이 차량에 동승하지 않을 경우 주차 표지가 있어도 반드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도록 변경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의 김한올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냥 불법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사선에 바퀴가 살짝 걸치는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행위, 그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막는 경우에 고의적인 경우가 입증이 돼야지 이제 부과를 하거든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애인 주차 표지를 빌리거나 편취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차량에 부착한 경우, 아니면 위의 변조한 경우, 그런 경우는 200만 원 부과가 돼요. 이게 그 제도가 자리가 안 잡혔는지 이게 주차 라인에 그 사선에 주차를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위반을 하는 경우고, 아파트 단지에서 보면은 주차 구역이 이제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되는 경우도 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하루에 한 20건 정도 민원 전화가 그렇게 오고 있어요. 네. 자,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내 위반 행위, 과태료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요? 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의 불법 주차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민원 발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주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7년 3천여 건에 이어서 2018년 5천여 건, 지난해는 7천여 건으로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매년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2013년 5만여 건에서 2018년에는 42만 건으로 8배 이상 증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형마트나 휴게소 주차장 등에서 장애인 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김용석 서장에게 듣겠습니다. 차를 선뜻 운전하고 나가기 좀 꺼려지는 게 요즘 차가 워낙 많아서 장애인 마크가 포괄적으로 좀 있어서 말은 이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들도 장애인 마크가 있어서 그분들은 장애인 주차장에 좀 안 돼도 되는데 가족 같은 경우에도 마크가 발급이 되잖아요. 걸어서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고속도로 휴게소나 대형 마트의 장애인 주차장. 가족도 발급된단 말이에요. 장애인 주차 표시가. 장애인 가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용해서 장애인 주차장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탑승했을 때만 주차를 쏘겠는데 어디 그렇나요?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그런 거 좀 일정 부분의 보상금제를 좀 건의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다른 지역에서는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또 불법 주차 건수를 대폭 줄인 그런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네, 실제로 광주 광산구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러한 불법 주차 사례를 근절했는데요. 차량 번호를 인식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음성과 전광판으로 과태료 부과를 경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지난달 도입한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으로 큰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제주시와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관리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장애인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서 매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계도 활동과 생활불편 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모바일 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자, 11월 24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KBS 원주방송국의 일라디오 프로그램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또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의 한대회의 또 구성의 김유진이었고요. 저는 한태호였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